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이고요. 생각노트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이 교육의 민족 그 영상에 제가 회사 그만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영상 많이 올라왔는데 재밌는 댓글들 많더라고요. 예. 이제는 원장님, 선생님 그런 어떤 호칭들 되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다음에 또 나름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이름도 알려지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보람은 일단은 저도 이제 나올 때 뭐 저는 나름 확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이잖아요. 이게 정말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도 정말 통용되는 방식이냐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그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수학을 재밌어 하고 문제를 막 양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이 수학을 어쨌든 상대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어떤 아이가 학원에서 이렇게 문제 풀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한테 맡겼는데 그 시험 성적이 다른 데서 보는 뭐 학원 평가 같은 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황소, 그 지역에서 막 1등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철학들과 방법론들이 실제로 통용된다, 먹힌다,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고 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는 제일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애들 많이 데려오시는데, 데려오실 때 이제 수업 때문에 데려오실 때도 있고 이제 따로 컨설팅 하려고 데려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은 답답하다예요. 답답하다. 못하는 아이들은 못해서 답답하고, 잘하는 아이들은 넌 잘하는데 왜 좀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는 게 답답하고,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왜 넌 더 욕심을 내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항상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답답하고 조금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 못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이 답답하다, 답답하다, 이런 마인드. 그리고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우리 아이가 이 답답하다는 감정을 뭘로 연결시키시냐면 태도, 우리 아이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결국은 태도의 문제를 연관을 시키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속 아이를 혼내게 돼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못해, 그걸 가지고 혼내실 부모님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요.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안타깝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내가 좀 더 좋은 머리를 물려주거나 어렸을 때 많이 교육을 못 해줘서 그런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태도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태도로 연관시키면 아이들을 혼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혼내게 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못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가 안 되는 데 이유가 있고, 엄마가 물어보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거를 모든 걸 이렇게 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들이 태도 문제라고 하면 또 이거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 그럼 엄마는 이걸 태도의 문제로 생각하고 혼내. 근데 아이는 억울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사이가 나빠져.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나빠져. 그럼 엄마는 더 혼내. 요 악순환을 조금 이제 딱 이렇게 이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조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일하다 보면 겪는 경험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혼나거나 뭐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 관계로 일하다가 약간 제가 그런 불편을 겪게 됐을 때 막 혼을 내면,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 나도 그때 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한 거고, 이래서 못한 거고. 아니, 나도 이래서 못했고, 그때 나도 이거 했었고. 아니, 자기가 일 시켜놓고 또 일 시켜서 내가 못한 건데, 나중에 와서 일하다가 나중에 또 일하라가지고, 일했더니 이거 왜 안 했냐고 혼내요. 이런 식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우리한테 가지는 거의 비슷한 감정이에요. 아니, 엄마가 언제는 문제 많이 푸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푸냐고 뭐라 그래. 생각을 깊이 하라며. 생각을 깊이 했는데 엄마는 또 와가지고 왜 빨리 안 푸냐고 그래. 빨리 풀면 왜 생각 안 하냐고 그래. 막 이런 식의 반복되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좋은 뜻으로 혼내시는 것, 그리고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뭐 맞다 틀리다 떠나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무튼 그래요. 억울하다. 엄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내 말 듣지도 않고 엄마 말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느끼는구나. 특히 공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수학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하게 될까요? 2025년에 밝았을 때 사람들이 스레드, 저 이제 유튜브 뭐 스레드 인스타 있는데 특히 이제 스레드 글을 쓰니까 여러분들 2024년 12월 31일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등산 갈 준비도 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뭐 술을 덜 마셔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스레드에는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이나 뭐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좀 비율이 높잖아요. 제 스레드에는 하루 종일 뭐가 보이냐면 2025는 45의 제곱이다. 45의 제곱이기 때문에 9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45의 제곱이면서 제곱에 된 수들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요 수는 2025는 4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세 수의 뭐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1의 세제곱부터 몇의 세조까지를 더하면은 2045다. 이런 댓글이 그냥 이런 글들로 쓰레기가 거의 도배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 뭐 연산 문제집을 5바퀴를 돌린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책상에서 공부를 해봐야 하루에 몇 시간 하겠냐 이거죠. 그래봐야 남들하고 똑같은 수업 듣고 와서 남들하고 똑같은 학원 다녀오면은 남는 시간이 뭐 하루에 뭐 1시간? 뭐 숙제까지 하면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한두 시간에 네가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수학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과학 공부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영어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정말 내가 배운 수학들을 이 생활 속에서 써먹는 것이 체득된 아이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딱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알고 있는 그게 깊든 얕든 수학적 지식을 환산해 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꺼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런 친구들 저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칭하고 있는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면 깔렸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하시면 안 돼요.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서울대 가잖아. 그럼 깔려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을 이기고 싶고 그 학교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문제집 풀어오는 건 부족하다. 내가 이 수학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얼마큼 써먹고 있느냐.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전 이게 결정을 짓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저는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합니다. 천재들이나 영재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영재들과 영재가 아닌 애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재들은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영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 혼자 하고 있는 게 영재인 거고. 근데 제가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영재인 아이들보다 영재 아이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어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제 번호판만 보면은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관점을 심어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재들은 그 과정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가 꼭 영재가 될 필요는 없죠. 영재처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관점을 심어주면 된다. 자, 영재와 영재 아이들은 다르죠? 영재와 영재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영재는 할 수 있고 영재는 아닌 애들은 못한다가 아니고, 영재인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이미 하고 있더라. 그런 질문을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고, 그런 관점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갖고 있더라.
근데 영재 아닌 아이들도 똑같은 관점을 알려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 충분히 하더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철학이자 확신인 거죠.